개발행위 허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니까 항상 우리가 가지수가 몇 가지냐 하는 내용만 아시면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체크만 한번 넘어가요. 67페이지 봐보세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어요. 그 3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개발행위인데 우리가 타이틀은 도시개발구역 아니라고 돼 있어. 근데 실제로는 두 군데를 말해요. 자,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의 경과 조치에 보면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뭐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아직 지정되지 않았죠. 이거는 지정하려고 주민 의견 들었을 때 공고했을 때 거기서부터 적용을 받는 얘기야. 그리고 및 무슨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요거 혼동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행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가 아니라 그 전에 지정하기 전에 누구의 주민 의견 듣기 위해서 공고하죠. 신문에 공고해서 그 상태부터가 적용된다는 뜻이야. 아셨지? 그리고 구역지 당연히 도시개발구 안에서는 적용하지만 그 전의 상태도 있다. 이런 걸 간혹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주의하고. 그래서 행위는 번호로 치면 7개 번호로 구분해 놨어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7번 빼면 5가지 행위에 해당되죠.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우리는 그동안 하나로 봤으니까. 그래서 7번에 중목벌채 식재가 하나 더 신설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국토기획법 모두 같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그동안에 우리는 건축물의 건축만 봤죠. 건축. 자, 우리는 이 건축에 대해서 이 법은 2개를 더 포함해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까지를. 근데 굳이 막 이런 시험관 내면 끝이 없지만 일단 우리 건축인데 거기에 뭐도 대수선 용도. 그러니까 어디 쪽에 건축법 개념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우리 건축법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요 행위까지를 건축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동안 배웠던 행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첫째 주의할 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역 지정하기 전 누구 의견? 주민 의견 듣는 공고 과정. 거기서부터 적용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건축에는 뭐뭐 포함되어 있다? 대수선, 용도 변경 포함했다. 그것만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거야. 자, 31번 문제 바로 보세요. 109페이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니까 조건부 비닐하우스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허용. 경작 나왔으니까 허용. 또 3번에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런 말 써줬으니까 토속 채취도 허용. 4번에 물건을 도시개발구역 안에 뭐 하기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어디? 대지. 그러니까 남기로 한 대지에다 쌓아놓는 건 그대로 허용. 토지 분할 허가. 뭐 간단하지. 그러니까 답 찾는 건 쉬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2번에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 다 맞는데 4번에 보면 토지에 합병이 있어 없어? 없죠. 분할은 쪼개는 거니까 투기로 보지만 합하는 거는 투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합병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간혹가다 합병 분할 이렇게 나오면 혼동 많이 하죠. 분할은 되지만 합병은 해당 없죠. 자, 3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물었죠. 자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전부 허가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때 5번에 보면 공예품의 소재 확보를 위한 중목벌채야. 이거는 당연히 허가사항이지. 개인적으로 공예품 소재 확보로 하는 거니까 이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허가사항. 그때 이제 4번 주의사항.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우리가 벌채 식재가 허가사항인데 관상용 중목의 무슨 식재? 임시식재는 허용사항이야. 근데 괄호 속에 어디에다가 경작지에다가 임시식재하는 건 제외야. 경작지는 농사만 지으라는 곳이거든. 나무 임시로 심어놔도 허가사항이 된다.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 다음은 시행자로 넘어가요. 시행자는 여러분 책에서 69페이지만 다시 한번 이름 한번 지금 확인 다시 할게요.
자, 시행자를 지정하는 건 반드시 누구? 지정권자죠. 근데 지정권자가 먼저 지정하기 전에 그 시행자들이 뭐를 신청? 지정 신청을 먼저 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정해 주는 방식이다. 그래 보이죠? 그럴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2개가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6개까지를 물어봐요. 6개. 자, 1번부터 4번까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5번이 소유자, 6번 조합이죠. 여기까지 이름은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1번에서 4번까지를 공공이라고 그래. 공공. 1번만 놓고 보면 누구죠? 1번만 하면 행정청이야. 근데 공사까지 합하면 공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는 행정청, 비행정청 분류하냐, 마침 그 표 밑에 먼저. 그러면 시행자 분류가 행정, 비행정, 공공민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왜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냐면 우리는 방식이 수용도 있고 환지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용 쪽에서는 공공민간으로 구분을 해. 자, 환지 방식은 행정청, 비행정청으로 분류를 한다고 돼 있어. 시험의 자체가, 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미리 공부하셔야 돼. 자, 그때 이제 5번에 다시 토지 소유자를 보면 이 토지 소유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순수한 소유자도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사람도 소유자라고 봐. 그리고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자, 얼마를 소유한 사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럼 소유를 하다 보니까 뭐는 빼고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이렇게 나오지. 소유할 때는 뭐 제외? 국공유지를 제외하죠. 그래서 이 소유자라는 우리 개인들이 아니라 우리 민간 건설회사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6번의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한지에만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 정도는 안 보셔도 돼. 그럼 다시 보면 원칙은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전부 한지 방식은 누구 아니면 누구로 지정한다? 소유자 아니면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시행자 개념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바로. 자, 111페이지에 1번 문제. 조합 문제로 먼저 시작됐죠.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거기다 하나 더 써보세요. 공동시행 못해요. 공동시행. 다른 시행자들은 12번에 있는 사람이 공동 출자법인이거든. 그 사람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 근데 뭐만큼은 조합하고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조합하면 전부 한지 공동시행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자,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자가 몇 명? 7명 이상. 또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돼. 이 도시개발법 기억할 단어 인가하고 물으면 전부 지정권자야. 승인해도 지정권자야. 근데 하나 예외가 있죠.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자. 그것 빼고는 전부 지정권자야. 그러니까 법률마다 그렇게 특징이 있어. 국토계획법은 전부 원칙하면 누구 했어요? 특광,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법의 인가권은 지정권자, 승인권자, 지정권자가 되는 하여튼 인가 승인은 대부분 지정권자다. 근데 예외 있다는 얘기야. 자, 환지계획 인가는 시장 등. 도시개발 채권, 승인권 누구? 행자부 장관. 기억나시지? 그런 두 개 예외 빼놓고는 전부 지정권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몇 번 반복하시면 돼. 그러면 자동스럽게 외워져. 자, 3번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당연히 면적도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4번에 인가 신청할 때는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 소유자와 그 구역 소유자 총수 2분의 4 동의 받아야 돼. 동의 받는데 국공유지 제외야? 포함. 요런 게 시험에서 3번 이상은 나온다는 이야기야.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바로 답이 되는 게 많거든 지금. 그 다음에 5번에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 겸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 조합의 임원이 누구예요? 조합장 그리고 이사 감사거든.
이 임원들은 항상 전부 뭐를 금지? 겸직 금지야. 겸직 금지.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업에 조합해서 조합원도 안 되고 또 직원도 안 된다 이런 거 나와야 돼. 그래서 무조건 겸직 금지. 자, 2번 문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1번 지방공사, 2번 토목공사 면허 받은 사람, 3번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자들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거주자가 아니라 소유자. 소유자지 소유자.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뭐 참고로 뭐 굳이 읽으실 거 없어. 그 3번에 그 해설만 보시면 돼. 3번 문제.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그러면 누구? 소유자나 조합으로 한다. 소유자나 조합으로 한다. 4번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거. 1번 사업 시행자는 항상 누가 지정?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2번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시장 등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죠. 3번의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나 조합 외의자가 시행자가 지정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경우에도 그 말은 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될 수 있다. 지자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혹시 그 말 기억나요? 지자체 등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개발계획, 도시개발,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인가. 그때 개발계획에가 주로 뭐가 들어있다? 시행 방식, 시행자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다 해볼게요.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시행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 소유자 아니면 조합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신청해야 되죠. 자, 요 개발계획 여기에다 1년. 개발계획 수립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뭐 해야 돼? 지정 신청을 해야 되죠. 그때 신청 안 했거나 신청을 했는데 위법하고 부당 이런 사유가 생기면 누구로 할 수 있다? 지자체 등으로 지정할 수 이렇게 된 것,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늘 나오는 지문이야. 전부 환지하면 항상 누구누구 소유자 조합. 근데 바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신청을 해야 돼. 그게 개발계획 수립일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신청해야 돼. 근데 1년 안에 신청을 안 했거나 했는데 위법 부당하다. 그러면 누구로? 지자체 등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여기 있네. 자, 이제 지정이 됐어. 이 사람으로. 자, 그럼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를 몇 년 안에 지정됐을 때는 1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해야 돼. 원래 인가 신청 몇 년인데? 3년이잖아. 원래는 3년인데 소유자나 조합이 지정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몇 년? 1년 안에. 그래서 이때 1년 안에 안 하면 이때는 시행자 뭐야? 변경 사유지. 기억나요? 요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헤매는 문제야. 자, 다시 한번. 개발계획 수립할 때 뭐로 결정? 시행 방식이 전부로 결정됐어. 그럼 전부면 시행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 소유자나 조합이야. 이 사람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돼.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바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신청 안 했거나 했는데도 위법 부당하면 누구로? 지자체 등으로 지정한다야. 그런데 이제 지정을 했어.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하려면은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몇 년? 1년만 줘. 3년 줬다 안 하면 해제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몇 년만? 1년만 줘봐. 그래서 1년 안에 신청하면 인가 해주고 안 들어오면 시행자 뭐해? 변경한다. 요 두 개 이해되셨지? 요 놈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혼동을 했고 답으로 줬을 때 많이 틀리게 돼. 그 다음에 요걸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랬을 거야. 실시계획 인가 신청 문제가 나오거든. 딱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기간 몇 년? 3년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3년 안에 안 하면 요거는 무슨 사유? 해제 사유고 1년 안에 안 하면 무조건 뭔다? 시행자 변경 사유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편하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조합이나 소재 인가 신청으로 몇 년? 1년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1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한다. 그럼 나머지 이제 변경되는데 나머지 기간 2년 남았으니까 또 뭐해?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소유자한테 3년 주면 이 사람이 만약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 안 하면 어렵게 만든 구역 어떻게 돼?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유자는 무조건 이거. 그래서 요 1년짜리는 시행자 변경이니까 이제 분명히 이렇게 나오겠지. 지문에는 전부 환지고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하여튼 날짜로 보면 3년에 안 했다 그러면 해제, 1년 안에 안 했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 이렇게 알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요 과정을 좀 신경 써서 이해하셔야 되고 요것만 어떻게든 이해되면 나머지 문제가 쉽게 풀어질 거니까 이게.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바로 전부 환지 방식은 소유자나 조합 외의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설명드렸어. 자, 3번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실로부터 얼마나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해야 돼? 1년.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연장하면 전부 얼마야? 6개월 연장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6개월 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요 1년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전부 얼마 연장? 6개월은 연장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기본은 그냥 1년으로 나와야 돼. 대신에 연장 기간까지 하면 6개월 연장한다. 이렇게 나와. 두 개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5번에 시행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그 구역의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지자체 등의 시행에 뭐를 했나? 동의를 하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야. 이것도 사유 중에 하나죠. 근데 답으로 나온 적은 거의 많지가 않아. 무조건 그 3번하고 4번하고 이런 지문에 나왔고. 자, 5번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 1번 지정권자는 소유자가 2인 이상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소유자가 시행하는 건 규약이에요. 그러면 지자체 등이 전부 환지로 시행할 때 시행규정 맞나요? 공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행규정, 소유자일 때는 규약, 조합일 때는 정반 이렇게 돼 있지. 3번의 시행자들은 그 공공시설 건설이나 매립 업무는 거기다 뭐 할 수 있다? 위탁 시행해. 자, 우리 일반 시행자가 항만, 공화 이런 거 못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시행자들은 그런 기간 시설 문제나 매립 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4번 지방공사는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 신탁계약은 지방공사가 아니라 민간시행자야. 민간시행자. 그러니까 민간시행자들이 지정권자 승인 얻어 신탁계약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5번 시행자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등 업무 문제도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죠. 자, 6번 문제 틀린 거 1, 2, 3번 했고 4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 제외하고 산정한다? 포함. 무조건 자 동의 문제는 포함. 소유하고 있을 때는 제외하고. 자, 5번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 안에 사업을 착수 안 해도 시행자 뭐한다? 변경사유야. 그 밑에가 7번에 있어. 시행자 변경사유가 5개로 나와 있어. 특히 1번에 인가받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변경해. 그리고 3번 문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실로부터 인가신청 몇 년 안에 1년 안에 안 하면 1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죠. 나머지는 뭐 그냥 해결하고 읽으시면 되고.
자, 문제 8번.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1번. 지정권자는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5년의 사업 착수는 변경한다? 2년. 너무 틀리게 해놨다. 3년 정도 해야 또 혼동하지. 3년 주면 혼동하겠지. 5년 하니까 딱 이건 아니다 하고 답 알려주는 거지. 자, 2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 몇 년? 1년이죠. 시행자 변경은 1년이에요. 자, 3번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았네? 소유자, 민간이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지정권자 승인 없이도 신탁계약한다. 틀렸지? 지정권자 승인. 반드시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고 또 민간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도 민간에 해당하니까 문장은 맞았고. 자, 5번에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의 인가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경미한 사항이 신고로 돼 있어. 국토계획법은 그냥 안 받아도 된다야. 근데 도시개발법은 경미할 때 뭐 한다?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의 차이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은 안 받아. 근데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경미할 때 신고하라 이렇게 돼. 경미할 때 무슨 법? 도시개발, 도시정비법은 신고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사무소 주소 바뀌는 건 중요사항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경미한 거는 신고하라 이렇게 해놨어. 9번 문제 조합에서 틀린 거. 자, 1번 맞고. 뭐 1번에 맞죠? 2번. 설립인가 받은 후 정관 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한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다른 임원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그 다음에 4번 조합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5번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무조건 비행정청 시행자도 행정심판 제기해. 요때 누구한테 제기해야 돼? 시행자 지정한 자. 그럼 시행자 지정한 자가 여기는 누군가요? 지정권자야. 그러니까 비행정청은 원래 시행자를 뭐한 자? 지정한 자야. 이게 맞아 답은. 그런데 이 법은 지정한 사람이 아까 누구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이름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다른 법은 그냥 시행자 지정한 자인데 여기는 아까 지정한 사람을 누구로 해서 지정권자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10번 문제 조합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조합 설립을 한 정과에는 무슨 뭐뭐 내용 다 포함되어 있다. 1번이 맞지. 자, 2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그런 거 없지. 그 토지 소유자 밑줄.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당연조합원. 당연조합원이라고 그랬죠. 동의하든 안 하든 거주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죠. 다 조합원이다. 그럼 동의할 때는 어디 법이야? 도시정비법 재건축이지. 도시정비 다가 아니라 뭐 할 때 재건축할 때는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재개발할 때는 동의 안 해도 되죠. 재건축할 때만 동의가 필요한 거는 바로 도시정비법이에요. 3번 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 다음 4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한정치산자로 된 때 그 날부터 당연퇴임, 다음 날에 당연퇴임. 그러면 그날로 바로 당연퇴임은 정비법하고 주택법. 그 두 개 법은 당연히, 여기는 다음 날에. 5번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이나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 취득이야? 인가받고 등기라는 걸 해야 돼. 인가받고 뭐를? 등기. 등기를 해야 자 바로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번에서 옳은 것 답은 3번. 나머지는 다 중복됐으니까 읽으시면 될 것 같아. 12번 역시 옳은 것은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건 정비법이야. 이건 정비법. 우리는 오로지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알아둘 건 건축물 지상권 들어갔다. 어디법? 정비법에서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로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 도시정비법 100인 두어야 한다. 3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놈이 답이죠. 그 문제가 어디 나올 거야. 23번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 시에는 소유자 5번의 사실상 동의 틀렸죠. 두 가지 면적하고 총수 두 가지 동의 들어가죠. 5번의 주민대표회의는 정비법에만 있어. 내용 자체가 주민대표회라는 거 어디 법만? 도시정비법에만 있는 규정이야. 이 법하고는 관련이 없죠. 13번 자,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맞고 2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뭐한다? 공유한다. 그런데 법이 집합건물법에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 각각이다. 그럼 그거 맞았네요. 자, 3번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한 소유자는 설립 인가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그 뒤에다 있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처리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거기까지를 알아야 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 4번의 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면적 산정에 국공유지 포함이죠. 문제 자체가 동의받는 거니까 지금 포함이에요. 자, 5번은 국공유지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 면적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뭐 되면 미달, 거기만 찾으면 돼.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도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14번 문제는 요게 15회 때 시험 문제인데 15회니까 어떻게 되죠? 가장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개요를 좀 알아보죠. 조합 설립 시에 동의요건이 있죠. 자, 동의요건 한번 다시 반복.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그래서 우선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뒤에다 아예 동의라고 쓸게요. 동의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자, 뭐가?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 동의는 AND 요건이지. 두 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맞춰서 이제 풀어보시면 돼. 자, 그대로 먼저 토지 면적 써볼게요. 토지 면적하고 이제 거기 보기에 있는 면적이 얼마로 나오죠? 면적이 얼마로 돼 있어? 2만이잖아. 그럼 여기다 2만 쓰면 돼. 계산하는 거니까. 자, 2만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자, 누구의?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놈에다 요놈을 곱해보면 되지, 일단. 곱한다는 거는 나누기 해야 되겠죠. 자, 2만 나누기 3을 하면 되죠. 아니지? 4만 나누기 3을 하면 돼. 4만 나누기 3. 그러면 자, 나오는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만큼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요거 이상의. 그럼 거기에 면적을 갖고 있는 거 최소라니까. 자, 우선 가장 큰 면적이 얼마인가요? 갖고 있는 면적 2,000짜리가 있죠. 2,000짜리가. 2,000짜리 몇 명이나 되죠?
한 명, 두 명 세니까 6명이네. 6명이니까 현재 12,000 나오죠. 그럼 아직도 요거보다 미달이죠. 그러면 이제 1000짜리 넣어봐야지. 1000짜리를 2명 넣어보면 돼. 그러면 이제 2000이죠. 합해서 이게 얼마야? 14,000이니까 이 요건 충족했죠. 이상이니까.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소유자가 몇 명? 8명이다. 이 내용이죠. 8명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소유자 총수라고 그랬죠. 총수가 몇 명인가 세보면 되죠. 자, 쭉 세보니까 몇 명? 14명? 14명. 자,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상이죠. 자, 2분의 1 이상이니까 몇 명? 7명 이상이란 이야기지. 7명 이상. 그러면 결론 1과 2의 동시요건. 동시요건이죠. 그래서 몇 명? 8명. 7명 이상 요거 8명 해서 동시요건은 몇 명? 8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소유자의 동의가 8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 대부분 요거 규정까지만 나왔지. 요거 내는 거지. 요거 갖다 계산만 하는 거지. 요게 이제 15회 16회 막 이럴 때는 많이 나왔어, 이런 시험 문제가. 근데 그 이후로 10년 이상 안 나왔다는 건 여러분 쪽에는 이런 게 없어. 이제는 자, 계산 문제니까 한번 해본 거냐. 요놈 신경 쓴다 생각하시면 돼. 요놈이 그 해보다 안 되면 그냥 많은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중요한 원리만 알면 돼.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5번에 설립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과 동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 자, 1번은 맞고 2번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제외한다 포함.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온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가 보면 3번도 했고 4번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뭐 했다? 분할하게 되어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사의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할한 것은 따로 추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이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 그럼 철회할 때는 동의자 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러죠. 16번 조합원에 대해서 옳은 거. 자, 무조건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저당권자 없죠. 다음에 의결권이 없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절대 없어. 조합 의결권이 있어야 되죠. 다음에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어선고를 받고도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원이라 조합 임원에 관한 문제지. 임원. 조합원은 징역 살고 있건 벌금 내건 뭐 아무 상관없어. 임원 문제지, 임원. 근데 이게 맨날 똑같은 지문이 몇 번씩 나오잖아 지금.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원은 그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평등 의결권이지. 특히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이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 때문에 내가 많으니까 나는 더한다 이런 거 없어. 면적 관계없이 평등 의결권. 자,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가금을 체납하면 조합원 직접은 징수 못하죠. 위탁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행정청이 아닌 사람은 돈을 받으려면 징수 위탁 그래. 위탁할 때 대신에 수수료 주면 되는 거지. 4% 주면 되겠죠. 4%란 말 이해됐죠? 어디는 3%, 2%? 업무 위탁하면 2%고 돈 받는 위탁은 4%죠. 이거 틀리시면 공법에는 바보 소리 들어. 중개사법 그 수많은 것도 잘만 외우면서 이건 2개밖에 없잖아. 2개밖에 없는 걸 못 외우면 안 되는 거지. 자, 17번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설립에 대한 인가는 시장 등이 아니라 지정권자. 언제만 시장? 환지계획 인가는 시장 등이야. 나머지는 전부 지정권자고. 자, 조합원 설립인가 받으면 지체 없이 등기하는 게 아니라 30일
30일 안에 등기하면 돼. 그 등기해야 성립이 되지. 등기하면 성립. 3번 비리 아니고 평등. 그 다음에 이제 4번 주의할 건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5번 틀린 건 수수료가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4가 되겠죠. 18번 조합에서 틀린 거. 자 5번만.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 받은 때 법인격 취득이 아니라 날짜대로 하면 30일 안에 뭐 해야 등기. 30일 안에 등기해야 성립된다 이렇게 말하고. 19번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무조건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임원은 선임은 어디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모든 임원이에요. 자, 조합장 3가지 의장 되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 된다. 5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 감사. 이사 옆에다 감사, 조합장 쓰시고 이사 밑에다. 그러니까 이사하고 조합장 두 사람이에요. 이사나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항상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20번 가장 옳은 것. 1번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을 둬야 되며 임원은 조합 설립 인가권자가 선임한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그것까지만 쓰면 뒤에 선임 써져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 중에서?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니까 대의원에서 못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1년이 아니라 2년 경과되지 않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겸할 수 없다 맞고. 4번 또 나왔죠.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가. 그게 맞는 말이고. 5번의 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소유자일 때 규약. 조합은 정관이 나와야 되죠. 자, 21번에 3번 틀린 건 알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 얼마? 10분의 1 이상으로 해. 이건 개발법이나 정비법이 다 동일해. 항상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얼마?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23번 문제부터. 총회의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물었네. 반대로 대행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조합에 관한 거 3개 있다고 그랬죠. 조합에 관한 거 3개. 1번 정관.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면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 임원 선임은 반드시 어디? 총회에서. 또 그 조합에 관한 거. 조합의 합병 해산. 합병하고 해산. 이것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조합에 관련된 거 3가지. 다시 한번 정관. 그 다음에 임원에 관한 거. 합병 해산 문제. 그리고 이제 계획은 3가지 중에 2가지죠. 맨 먼저 개발 계획. 그리고 환지 계획. 개발하고 환지 계획은 대행할 수 없다. 그럼 뭐는 대행돼? 계획 중에 실시 계획은 대행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서 나오는 계획이 몇 개? 3개예요. 맨 처음에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사업하는 실시 계획, 환지 방식의 환지 계획. 그 중에서 개발하고 환지는 대행을 못해. 그럼 뭐는 할 수 있다? 실시 계획. 간혹 가다 실시 계획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그 이유는 계획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계획은? 실시 계획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통째로 나오지는 않고 지문 1개씩 나오잖아. 이게 지문으로. 운 좋게 나오면 23번 나오는 거고, 아니면 지문으로 1개씩 나올 때 꼭 기억할 거. 자, 조합에 관한 거 3가지 뭐뭐? 정관, 임원, 그 다음에 합병해산. 대행 못한다.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계획은 3개인데 뭐는 대행 못해? 개발, 환지,
대행할 수 없다. 대신에 뭐는 한다? 실시 계획은 할 수 있죠. 그럼 22번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22번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걸 물었어. 그건 생판 안 배운 건데 3번에 보니까 뭐 있어? 이사 선임 나와 있잖아. 우리가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는 못한다, 총회에서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찾는 거야. 나머지는. 자, 24번 조합이 시행자인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아니지. 자, 우리가 사업 인정으로 보는 것은 일단 무슨 계획? 개발 계획에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 뭐 했다? 고시. 요게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 줄여서 개발 계획 뭐라고 그러죠? 고시. 개발 계획 고시를 공치법상에 뭐 받은 것으로 사업 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 지난번 국토계획법은 무슨 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 여기는 무슨 계획? 개발 계획 고시야. 그러니까 줄이면 개발 계획에서 이렇게 놓고 고시하면 실시계획, 우리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하면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저렇게 써놨어도 문제가 틀려. 지정받은 경우라고 안 했고 저렇게 써져 있어 틀리다는 이야기야. 왜? 조합 들어가면 틀리잖아. 조합은 수용해 못하지. 아까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한지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주의하는 이야기야. 조합 써놓고 좀 맞춰줄 수 있거든. 맞춰주면 아 맞았다가 아니라 조합은 절대 어디 안 돼?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자, 2번에 보면 실시에 변경할 때에는 조합은 지정권자 뭐 인가. 그러니까 인가 받은 거 쓰니까 변경할 때 똑같이 지정권자 인가죠. 아까 인가권은 환지계획 인가 빼고는 전부 누구다? 지정권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합은 건축물 기타 장애물 제거할 수 없다. 있다야. 단 비행정청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비행정청 시행자는 시장의 허가, 시장 허가만 받으면 돼. 자, 4번 지문. 사업 시행 후 전체 토지 가액이 사업 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왜 틀렸어? 그렇지, 조합은 틀렸다는 얘기야. 우리 감가보상금은 시행자가 누구야 돼? 행정청인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도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이란 이야기야. 항상 감가보상금은 다른 내용으로 묻는 게 아니라 누구일 때? 행정청 시행자일 때 감가보상금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5번 조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지사에게 제기한다? 지정권자한테. 항상 비행정청은 상급청이 없으니까 시행자, 지정한 자. 그 지정한 자가 이 법은 누구다? 지정권자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또 진도를 역과별게 못 나갔네 또. 그래요. 못 나간 게 중요한 건 이제 하나로 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실시 계획부터 이제 다음 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휴가 가기 전에 마지막 다음 주가 남아 있죠. 또 전야제 한다고 또 쉬지 마시고, 우리 꼭 뭐 하면 전야제 하다 보니까 휴가는 화요일 언제부터 여러분들? 수요일 다행이지. 만약 월요일 날 해서 겸사겸사 토요일 날 놀러 갈라? 놀러 가지 마시고 가더라도 수요일부터 가셔. 수요일부터. 월요일 날 수업 다음 주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도시개발법 끝나는 부분 할 거고 도시정비법 일부가 들어갈 것 같아. 그죠? 도시정비법은 많이는 못 나가 진도가. 왜냐하면 용어 설명이 많으니까 158? 그 정도는 되길 것 같죠? 그 정도까지는 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하고 한 일주일 쉬실 거니까 힘 좀 마지막 내시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보다 체력적으로 지금 가장 힘드실 때야. 그러니까 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보다 좀 효율 있게 좀 하고 쉬고
요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지금 다 학원마다 가니까 다 지쳐 있어 사람들이. 그래 다행히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나 휴가를 주는 거야. 다른 데는 꼴랑 하루 이틀 쉬길래 내가 다 쉰다고 그래서 학원마다. 여기 아닌 학원은 휴가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다 쉰다고 그랬어. 아예. 왜냐면 지금 다 지쳐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쉬시란 이야기야. 또 여러분들 놀러만 안 가면 되지. 쉬라고 그냥 푹 쉬시면 안 돼? 요 쉬라는 거 뭐냐, 학원을 안 나오니까 여러분 혹시 그 부족한 거 있잖아. 부족한 거 지금 여러분 밀려 있거든 지금.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 보면 따라가긴 하는데 좀 밀려 있는 과목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럴 때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되지. 편하게. 학원 아마 문 열어드릴 걸? 그죠? 나와서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부족했던 것들 그런 좀 하시고, 내가 볼 때는 공부는 너무 막 2시간 3시간 안 되지만 조금씩 하다 나와 쉬시란 이야기야. 한 2시간 하면 1시간 정도 나와서 한 20-30분 쉬고, 그래야지 이게 계속 공부를 집어넣으면 우리 한계가 오거든. 그럼 한계가 온다는 거는 하루 종일 앉아서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야. 조금 쉬면서, 그리고 체력 관리 좀 하시고, 우리 라면 같은 거 때우지 마시고, 특히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식으로 먹고, 뭐 보신탕 좋아한다면 보신탕 먹는 거고, 그래서 건강 관리부터 하셔야 돼. 여러분 요때만 잘 버티시면 돼. 특히 이제 찬바람 부는 9월 가면 이제 잘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정을 여러분, 그때는 이제 진짜 중요하잖아. 우리가 9월 달은 하루가 말 그대로 한 달처럼 그 중요한 시기거든. 그래 지금 체력 관리 잘 하셨다가 그때까지 하여튼 시험들까지 버티고만 오시면 돼. 잘 버티시면 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